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이 대통령 선거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조금 전 플로리다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현지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개표 결과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현재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20분 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6시부터 시작한 이번 대선의 현장 투표는 1시간 전 서부의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투표 마감이 이른 동부 지역은 저녁 7시부터 개표를 바로 시작했는데 자정을 넘겨 서부 지역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당초 전국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으로 나타났던 두 후보 간의 대결은 숨어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경합주였던 북동부 펜실베이니아 초반 개표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가 잠시 앞서 나갔지만 개표율 90%를 넘긴 자정 이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1%대 득표율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을 경합주 지역부터 살펴보면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트럼프, 파란색은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보인 곳입니다. 아직 개표 초기인 알래스카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간 기준 오후 4시 기준으로 경합주를 포함한 선거인 단수에서 트럼프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당초 공화당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예상됐던 접전지는 약 51%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에 달려있던 펜실비아는 개표율 93%, 트럼프가 51%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북동부 러스트벨트를 잡아 승리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런 전략이 완전히 무산된 겁니다. 선거인단 수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7명, 카멀라 해리스가 214명으로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을 들여온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개표가 아직 최종 발표 전이지만 이들 지역도 트럼프 후보가 이미 52% 안팎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조금 전 이 플로리다에서 승리 선언을 했는데 승부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선거 초반부터 공화당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선거인단 30명을 이미 확보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4년 전 2020년 대선 당시에도 당선자 윤곽이 나오기 전에 플로리다에서 조기 승리 선언을 한 전례도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다시 짚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 당일 본인이 소유한 마러라고 해서 머물다가 선거 판세가 뒤집어지면서 자리를 이동해 급박하게 발언을 꺼냈습니다. 무대 올라 승리를 거둔 지역을 호명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을 넘어섰다라면서 이전에 본 적이 없던 정치적인 승리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야간 선물 시장에서 S&P 500 지수 선물이 2%, 나스닥 선물도 1.7% 급등하는 등 시장이 선거 결과를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이 초접전이 예상됐는데 비교적 싱겁게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고 경합주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밀려난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선거가 같은 주에서도 대도시와 교외 지역, 인구 구성이 크게 변한 지역을 누가 잡느냐에서 승패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투표 종료 직후 NBC 방송에서 공개한 출구조사에서 투표한 참여 인구를 보면 히스패닉과 라틴계 유권자가 12%로 백인 유권자 뒤를 잇습니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지켰지만 공략 대상인 이들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지지자들을 잃게 되면서 판세가 크게 뒤집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3분의 1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머지 3분의 1은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경제 문제를 이번 투표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once you start demonizing people and you say that the laws don't apply to those people, it's dangerous. It can run away. Very quickly, you'll see that people start using the law for political ends to go after their enemies. And I don't think that's good for our democracy. Vice President Harris has been campaigning on a very inclusive note.
And I do believe that in her administration, she will include people from the Republican Party, at least the sane portion of the non-Nazi portion of the Republican Party. And hopefully after a few years, we will be able to sort of get back to the equilibrium that we had for many, many years. 네, 이번 선거는 일론 머스크 등 막대한 기부자들의 등장으로 기록적인 정치 자금이 쓰였고 예상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던 2020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많은 기록을 낳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2기 집권에 다가서면서 경제와 외교 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중국은 외무부 성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일관된 대미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내년 1월 취임 이후 관세 인상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현지 투자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떠안게 될 과제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